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완화로 리츠 시장이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지난주 20개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67%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완화된 이후에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리츠 시장이 잠시 주춤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락의 영향이 컸습니다. 11월 배당 리츠들의 배당락일이 돌아오면서 주가 하락폭이 컸고 전체 상장 리츠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제 거시 이슈들을 살펴보면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들의 이제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지난 11월 연준의 FOMC 이후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연준 인사들이 향후의 금리 방향성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은 이제 시장 관계자의 주목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 1일에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 행사에서 이제 대담을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제약적인 기조를 달성했다고 자신 있게 결론 짓기에는 너무 이르고 정책이 언제 완화될지에 대해 전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추가 긴축 가능성도 이제 열어뒀다는 이제 그런 그런 해석이 나왔지만,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고 오히려 완화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성급하게 선언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시장의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또 그간 이제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매파적인 발언을 보여왔던 연준 인사들 역시도 추가 금리 인상이 급할 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제 물가와 고용 지표도 이제 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제 10월달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이제 거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 자체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이 집계한 전망치 3.5%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0.2% 정도 올라서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요. 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경우에 지난주 11월 19일부터 25일 주간인데요. 전주보다 7,000건 증가한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고요. 또 이제 특히나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192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8만 6천 건 증가했고 2021년 11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제 특별할 게 없었고, 또 이제 물가와 고용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제 12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좀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또 내년 초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제 패드와치에 따르면 내년 1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15% 정도인데요. 내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연준이 금리를 최소 1회 이상 인하할 것을 보는 확률이 60%를 넘는 수준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부의 11월 고용 보고서와 민간 고용 보고서 등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은 고용 관련 지표에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별 리츠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 13개 리츠가 하락하고 6개 리츠가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11월 배당 리츠들의 배당락 여파가 컸습니다. 이제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7.88%는 하락해서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 NH 프라임 리츠는 이제 삼성 STS 타워의 이제 매각 차이에 따른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던 리츠인데, 그랬던 만큼 이제 배당 낙일이었던 지난 29일에는 주가가 무려 6.15%나 하락하면서 한 주간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이제 마이너스 4.32% 내렸고,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마이너스 3.85%, 그리고 미래세 맵스 리츠가
마이너스 3.58%, 고랑코 더원 리츠가 마이너스 1.25% 내렸는데요. 대체로 이제 배당락이 있었던 리츠들의 주가 하락폭이 컸고, 이들 리츠들이 전반적인 리츠 시장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11월 배당 리츠 5개를 제외하면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네. 가장 크게 오른 리츠는 이제 JR 글로벌 리츠인데요.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4.21% 올랐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리츠가 크게 오른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제 K 리츠가 주간 기준으로 올해 최대폭을 상승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JR 글로벌 리츠가 6%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JR 글로벌 리츠와 마찬가지로 유럽 자산을 담고 있는 KB스타 리츠가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한 주 동안 이제 3.95% 올랐는데, 최근 5주 연속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JR 글로벌 리츠, KB스타 리츠와 마찬가지로 유럽 자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는 이렇게 5% 이상 상승했지만 또 지난주에는 1.54%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리츠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앵커 리츠 관련 소식입니다. 앵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이 리츠에 투자하는 비이클이고, 이 리츠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코랑코 자산 신탁이 운영하고 있고, 최초에 이제 3천억 이상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했고, 또 최근에 1,500억 정도 추가로 이렇게 출자를 받았는데요. 이 앵커 리츠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앵커 리츠가 공시를 통해서 주요 투자 종목의 투자 목적을 기존의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대거 변경을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리츠는 이리츠 코크랩, 신한 알파 리츠,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등 총 4개 리츠인데요. 이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전부 이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앵커 리츠가 이제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하는 이유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이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런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이렇게 앵커 리츠가 이런 이제 경영 참여 목적으로 전환한 리츠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파견하거나 이사회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또 이사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앵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택도시기금으로 추가 출자를 받으면서 5% 이상 지분을 수주한 리츠의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파견하는 새로운 운영 지침을 세운 바 있는데요. 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이상 투자한 리츠라고 하더라도 사항에 따라 적용했지만 이제는 의무적으로 이사회 파견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겁니다. 네. 이미 이제 앵커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리츠, D&D 플랫폼 리츠에는 이사회에 위원을 추천하거나 파견한 사례가 있기도 하죠. 네, 여기에다가 최근에 4개 리츠까지 추가를 하면서 앞으로 한 6개 리츠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이 바뀐 건데요.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최근 이제 리츠 주가도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리츠 주주들이 좀 뭔가 이제 리츠에 대한 신뢰가 많이 꺾인 것은 유상증자나 신규 자산 편입 과정에서 리츠들이 이제 AMC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나 비판이 많이 제기됐었고, 이런 상황에서 앵커 리츠가 이제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 목적으로 전환하고 또 이사를 파견하거나 이제 추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아마 이제 적극적인 이사의 참여로 리츠 AMC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앵커 리츠를 시작으로 다른 투자자들도 이런 움직임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최근 이제 유상증자를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결과가 안 좋았죠. 이제 유상증자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유증을 통한 신규 자산 편입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제 물류센터 전체를 매입하는 대신 지분 투자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도 했는데요.
입장문에 따르면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 애초에 유증으로 547억 원 담보대출로 400억 원을 조달해서 자산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유증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고 이래 유증을 통한 이제 조달액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247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약속했던 현재 SPC 지분을 80% 이상을 매입한 조건으로 이제 대출금 인출을 협의했는데 금융기관들이랑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차입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 계획대로 미국의 아카데미 휴스턴 물류센터를 전부 인수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전부 인수하는 대신에 일부 지분만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은 이제 뭐 배당락 이외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이제 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리츠 시장이 좀 분위기가 많이 돌아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금리 변수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개별 리츠별로도 상당히 이슈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제 지금 당장 뭐 금리 인수가 완화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제 주주들과 좀 더 커뮤니케이션 원활하게 하고 주주들이 이 리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한국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리츠 MC들도 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